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혜경 교수님 연구실의 신선호 연구원, 신선조교고요. 오늘은 이제 금속재료 프로세싱 및 설계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레티스가 이제 고강도와 이제 경량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또 어떻게 이제 그릴 것인지 디자인을 구상을 하는 과정을 가졌다고 이제 전달을 받아서 이제는 그거를 이제 직접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이 3D 모델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요. 오늘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오토데스크 퓨전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뭐 카티아, 솔리드웍스, 오토데스크, 뭐 퓨전 이런 퓨전 혹은 뭐 CAD도 있고요. 근데 이 퓨전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우선 가장 큰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학생 그 지메일, 국민대학교 지메일을 이용하면 1년 동안 교육용 라이센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 굉장히 유저 친화적입니다. 그걸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근데 뭐 특정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공률을 계산하는 수식을 직접 세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요거는 웬만하면 자동으로 다 해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이제 편할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토데스크 퓨전을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퓨전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치 매뉴얼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만들 유니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FCC, BCC 뭐 이런 유니셀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원자 배열로 이제 알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요 선들을 각각 있게 되면은 이런 BCC라는 어떤 스트럭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 레티스 파라미터가 10m에 지름은 한 2.5mm 정도 되는 그런 BCC 유닛셀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필렛을 줘서 스트레스 로컬라이제이션을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뭐 이런 2 곱하기 2 곱하기 4의 어떤 레티스들, 어떤 연속성이 아니라 반복성이죠. 반복성을 갖는 그런 매트릭스도 만들어 보고 또 이 매트릭스를 실제 어떤 텐사이 스페시멘에 넣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토데스크 퓨전을 우선 켜주시고요. 우선 간단한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여러분들 마우스 휠 버튼이 있을 거예요. 마우스 휠 버튼을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확대 축소도 되지만 휠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시점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고 돌리게 되면 이게 시점이 이렇게 변환이 되겠죠.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래서 평면을 우선 클릭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할까요? 네. 그 상태에서 이 3D 모델링의 핵심, 가장 기초적인 공식은 뭐냐면 내가 특정 평면을 정의를 하고 그 정의된 평면 위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피처를 주는 겁니다. 뭐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 어떤 축에 대해서 대칭을 할 수도 있고 또 돌출시킬 수도 있고 잘라낼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기초는 스케치를 한다. 거기다가 이제 어떤 입체적인 형상을 줄 것이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스케치를 우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을 클릭을 하고 사각형도 그리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두 점을 이제 찍게 되면 사각형을 그려주는 것도 있고 또 세 개의 점을 클릭을 하면
사각형을 그려주는 것도 있고 중심과 이 꼭지점을 정의를 하면은 사각형을 그려주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오늘 사용할 것은 이 중심 사각형, 중심 직사각형입니다. 중심 직사각형을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이 제가 이제 병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이제 모델링, 그 스케치를 할 때 원점을 기준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동을 하고 어떤 변곡을 주고 할 때 치수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어, 근데 이제 엉뚱한데 이렇게 가 있으면은 그 좌표에서 이렇게 빼고 더하고 하는데 굉장히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원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원을 이렇게 이 꼭지점에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구속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스케치를 할 때 굉장히 편한데 뭐 한번 이 저희가 10mm, 10mm의 어떤 거리를 갖는 원기둥을 그려야 되잖아요. 지름은 2.5mm이고. 그런데 뭐 여기다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구속 조건에 일치라는 어떤 펑션이 있는데 요거를 이 원의 중심을 클릭을 해주고 요 꼭지점을 눌러주면 지금 얘가 이 원의 중심과 요 꼭지점이 일치가 되는 구속 조건을 제가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굉장히 잘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막 스케치를 할 때 굉장히 이제 공들여서 하지 않아도 스케치를 대강대강 한 다음에 이런 구속 조건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어, 스케치를 이제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스케치 치수입니다. 스케치 치수는 어떤 치수를 넣을 것이냐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10mm였죠. 그래서 10mm, 10mm를 넣어주고 원은 2.5mm, 2.5mm, 2.5mm. 네, 이렇게 됐으면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했으면 스케치가 생겼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떤 피처를 줄 것이냐예요. 근데 저희는 이 4분의 1에 해당하는 원기둥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4분의 1에 해당하는 원기둥만 그리고 그것을 이제 돌출을 시킬 것인지 혹은 원기둥을 통으로 그리고 나머지 4분의 3을 잘라내도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4분의 1의 원기둥만 뽑아낼 수 있게 한 걸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곡선이 정의가 돼 있으면 어떤 요소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누르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요, 요 4분의 1에 해당하는 요원들을 요 부채꼴들을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돌출 이 피처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돌출을 눌러주시면 거리는 어떻게 하실 거며 방향은 어떻게 할 거며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리는 지금 요 좌표를 보시면은 축을 보시면은 요게 지금 요 위쪽 방향으로 Z축 방향이죠. Z축 방향으로 플러스 10mm 가겠다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4분의 1에 해당하는 원기둥이 완성이 됐고요. 뭐 아까 제가 말했던 것 중에 그냥 원기둥을 만들고 잘라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조금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이곳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나열을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피처를 넣었지만 그 전에 스케치는 어떤 스케치를 했는지 이런 것도 나오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만약에 작업을 했어도 내가 여기서 뭔가 여기까지 했을 때 어떤 그림이었지를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요거를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내가 이 피처를 내가 주는데 약간 실수를 했어. 조금 편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오른쪽 클릭을 누르시고요. 피처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피처 편집을 누르면 내가 아까 했던 그 작업이 다시 나왔죠.
근데 내가 지금 여기를 골랐어.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럼 아까 제가 말을 했던 것처럼 어, 원기둥을 우선 4개를 뽑아보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프로파일이라고 있죠. 이 프로파일이 뭐냐면 내가 어떤 스케치에 어떤 피처를 줄 것이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 삭제를 해볼게요. 그리고 요 원기둥을 모두 골라주면 네, 요렇게 다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네, 요렇게 다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르려면 어떻게 하냐? 그럼 또 이제 기본 공식이 스케치를 하고 평면을 정의하고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피처를 주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평면에다가 그리냐? 뭐 요 위에다 그려볼게요. 요 하고 요 면을 골랐으면 스케치 작성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2점 사각형으로 10mm, 10mm, 10mm가 되는 걸 만들어주고 또 바깥에도 이제 큰 이제 사각형을 만들어줄게요. 스케치를 마무리하고 그러면 요 부분이 지금 다 날라가야 되잖아요. 요 바깥쪽 사각형에 있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고 또 돌출을 눌러줍니다. 이 솔리드웍스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 피처에 뭐 돌출 베이스, 회전 베이스, 돌출 컷 이런 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퓨전 같은 경우에는 돌출을 눌러주면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를 여기서 고를 수 있습니다. 뭐 접합을 시켜서 아예 바디를 다 합쳐버릴 것인지 혹은 뭐 잘라낼 것인지 교차시킨 부분만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본체를 만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뽑아낸 애들은 새 본체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0mm를 해주게 되면 요런 새 본체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새 본체를 눌러주게 되면 근데 저희는 이제 잘라낼 거죠. 그래서 요렇게 잠시만요. 스케치 퓨처 잘못 선택한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요렇게 가다가 여기까지가 선택이 됐네요. 여기까지 해주면 잠시만요. 잘 선택이 됐는데 왜 이럴까? 아무튼 다양한 방법이 있다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었고요. 요거는 좀 이따 사용할 방법이라 일단 넘어갑시다. 그래서 피처 편집도 삭제하고 이렇게 남겨두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퓨전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Z축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시면은 X, Y, Z를 모두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그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V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모두 이제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눌러주고요.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컨트롤 V를 눌러주게 되면 이런 게 뜹니다. 이런 게 뜨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직접 해도 되고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이렇게 돌려가면서 어떻게 복사를 할 것인지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이 Y축을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고 또 복사를 해서 또 컨트롤 V 누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로 눕혀 볼게요. 하고 확인을 누르면 네, 이렇게 XYZ 축이 모두 완성이 됐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근데 요게 지금 각각의 어떤 요소로 지금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되게 이제 보기가 안 좋으니까 무슨 방법이 있냐면
전체를 선택을 하고 여기 결합이라고 있습니다. 결합을 누르면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확인을 누르면 저희 이미 선택을 해놨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다 합쳐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밖에 있는 거는 모두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안에 요 대각선들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어 제가 아까 면이 정의가 되면 평면이 정의가 되면 거기 위에다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를 어떤 피처를 줄 것인가를 가 이제 기본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런 x 평면, y 평면, xy 평면, xz 평면, zy 평면 이런 평면들만 정의가 돼 있고 우리가 원하는 평면은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평면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여기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면에 간격을 띄우는 방법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우선은 요 대각선 축을 우선 저는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두 점을 관통하는 통과하는 축 요걸 클릭을 해주고 해주시고요. 다 해주면 됩니다. 여기 또 돌려서 클릭해주고 엔터 또 됐고 이렇게 저는 웬만하면 어떤 유니셀을 만들거나 할 때 어, 웬만하면 이런 특징을 가질 만한 그런 평면과 축과 점들은 다 정의를 내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이럴 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으면 그냥 여기서 여기는 없네. 클릭을 하고 보시면은 표시 숨기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사라지죠. 뭐 다시 찾아서 해도 되고. 그래, 그리고 나서 요 면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그릴 계획이냐면 요 대각선 면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 원기둥을 생성을 할 거예요. 이런 원기둥을 생성을 하는데 요 축에 관통을 하고 이 축이 이제 두 점을 지금 관통을 하고 있잖아요. 두 꼭지점을. 그래서 이 축에 360도 회전하는 원기둥을 만들어 버리면 어 어렵게 요 축을 이 면을 정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요 대각선 면을 그려서 이 대각선들, 이 두 개의 선을 선택을 해서 면을 생성을 하고 360도 회전하는 원기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모서리를 통과하는 평면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면 이런 면이 생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고 면을 면을 누른 다음에 스케치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그리는 겁니다. 이 축에 대해서 돌릴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그 전에 정의가 되는 건가? 그 전에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러면 축에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근데 이 축에 굉장히 반듯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일치
사용해서 요 꼭지점을 눌러주고 이 선을 눌러주면 이렇게 맞춰지고, 또 수직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직각이 되게끔 맞춰주면, 스케치 영상이 과도하게 지금 돼 있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음, 지금 이상한 구속 조건이 있어서. 뭐 치수 먼저 줄까요? 그러면 2.5mm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1.25겠죠? 이렇게 주면은 됐다. 스케치 마무리하고 요거 골라주고, 회전해서 축을 선택을 해주면, 잘라내기 말고 세 본체. 그러면 요런 원기둥이 생성이 됐죠. 아까 제가 숨겨놨던 축을 다시 찾아볼까요? 어디 있지? 다시 보이게. 잘못 눌렀다. 음, 여러분, 이걸 제가 찾는 법을 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너무 어려운 데서 찾고 있었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다시 활성화를 해주면 됩니다. 평면 같은 경우에는 안 보면은 꺼놓으면 좋고요. 그래서 여기 평면에다가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원기둥도 그려야겠죠. 그래서 똑같이 눌러. 이 원기둥 그릴 때 저는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어떤 오차가 생기는 거를 안 막으려고 뭐 축을 정의를 하고 이렇게 원기둥을 그렸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잡한 형상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냥 원기둥 그려놓고 아까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막 갖고 와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워낙 여러분들 방식이니까. 네. 제가 이제 퓨전은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스케치를 작성을 해봅시다. 그래서 선을 뭐 그리고 일치 항목으로 해주고, 평행하게 그려주고, 여기도 평행하게 해주면, 지금 수직 조건이 돼 있고 둘 다 평행하니까 여기는 아마 여기도 무조건 평행하겠죠. 네, 여기 오류 뜨고 여기도 오류 뜨는 거 보면은 이미 구속이 되어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 스케치 치수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무리를 하고, 네, 그리고 잠시만요. 회전을 눌러주고 죄송합니다. 축을 선택을 해주고, 또 새 본체로 해서 왜 이렇게 크게 됐죠? 잠시만요. 피처 편집, 스케치를 편집을 해야겠죠? 스케치 편집.
아, 요 길이가 1.25mm로 돼 있었네요. 다시 삭제를 하고 요 길이를 다시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실수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가서 다시 어,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제 요 평면을 정의를 해줘야겠네요. 그러면 아까처럼 생성 들어가서 두 모서리를 통과하는 평면, 그래서 두 축 골라주고 확인. 요 평면 정의 내려주고 스케치 누르고 마찬가지로 축에 대해서 그려줍시다. 그리고 일치로 이거 저는 이제 이렇게 구속 조건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막 그리다 보면은 구속 조건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가 눈에 잘 안 익게 되면은 막 그렸을 때 조금 구속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상하게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잘 예쁘게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행선 넣어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직각이겠죠. 음, 네. 오케이. 어, 또 실수할 뻔했네요. 1.25. 스케치 마무리하고 누르고 회전 축 눌러주고 새 본체 확인. 어, 뭐 계속 하는 거니까 제가 뭐 빠르게 빠르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케치 누르고 이게 BCC 구조라서 어떤 요 축을 정의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요 면을 정의하기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뭐 FCC 구조나 다른 것들 만들다 보면은 굉장히 오히려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복잡하다고 만들기 힘든 게 아니라 이런 것에서 이렇게 만들기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구속 조건 잘못하면 이렇게 가버리죠. 그냥 컨트롤 Z 누르면 됩니다. 병행하게 일치 눌러주고 또 이러네. 다시 그릴까요? 좋습니다. 아까 뭐 저는 능수능란한 것처럼 말했지만 실수를 해버렸네요. 그려주고 일치. 같이 마무리하고 회전으로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안에 있는 축들은 지금 완성이 됐죠. 근데 이 축들을 그럼 요 밖에 있는 것들을 제가 지금 다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아까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 때 이렇게 뽑는 방법이 있는데 원기둥으로 만들어 놓고 자르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그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봅시다. 그래서 위에 위로 한번 잘라볼까요? 위에서 이 평면을 눌러주고 스케치 작성한 다음에 여기 10 곱하기 10 딱 맞춰서 해주시고 바깥에 크게 사각형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주면 이런 게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바깥에 있는 얘 눌러주고 여기서 돌출 클릭하고 한 넉넉하게 한 15mm 정도 마이너스 15mm 눌러주고 잘라내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잘려 나갑니다. 여기 잘려 나갔죠. 근데 여기 위에는 남아있네. 그러면 피처 편집 들어가서 한쪽 방향 말고 두 방향 이렇게 해도 되고 대칭 해도 되고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밑에랑 여기 위에 남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같은 방식으로 잘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0mm 10mm 하고 좀 크게 정의를 내려주고 클릭하고 돌출해서 이것도 이제 뭐 한쪽으로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했던 것처럼 두 방향 해서 한 마이너스 15mm 정도로 해주면은 네,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아까 제가 축적을 알려드렸잖아요. 축적이란다. 여기는 결합이죠. 결합을 알려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눌러주고 축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다 꺼줍시다. 눌러준 상태에서 결합을 누르면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10mm, 10mm, 10mm의 지름 2.5mm인 BCC 유니셀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또 여기서 작업을 들어가는 게 뭐냐면 요런 각진 부분들 있죠? 요런 부분. 여기는 애초에 합치면은 요것도 하나의 원기둥이 되잖아요. 보여드리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합시다. 보면은 이렇게 뭐 2 곱하기 2를 제가 만약에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요것도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것도 만약에 결합으로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 지금 안에 보시면은 잘라서 보는 게 이걸로 봅시다 차라리. 어차피 만들어 버리면 음, 요 안에는 결국에는 원기둥이잖아요. 원기둥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각진 부분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요런 각진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 어떤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요런 데를 이제 필렛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어떤 곡면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게 이제 요건데 음, 음.
이걸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네. 그래서 이런 집중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필렛으로 곡면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시면은 요거는 제가 이제 FEM이라고 해서 그냥 시뮬레이션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필렛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한 5% 정도 변형률을 줬을 때, 5%의 변형률을 줬을 때, 응력이 얼마나 이제 생기냐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본 건데 보시면은 얘는 빨간색 부분이 300메가파스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얘는 이 플랫이 있는 경우고 없는 경우입니다. 플랫이 있을 때는 330 메가파스칼 2의 지금 2의 2승이니까 330 메가파스칼이거든요. 3.3 2의 2승이니까 요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빨간색 부분에는 300 메가파스칼의 응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회색 부분에는 330.9 메가파스칼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빨간색은 제가 기준을 잡은 거고 요 회색깔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준 잡은 거 이상으로 지금 응력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말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5메가파스칼 정도의 차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급하게 만드느라 뭐 자세하게 이제 막 다양한 조건들을 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보시면은 얘는 5메가 파스칼 정도의 응력이 어딘가에서 더 발생하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보시면 얘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더 빨갛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곡면으로 스무스하게 내려오는 반면에 얘는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응력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곡면 처리, 그러니까 스트레스 로컬라이제이션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레티스 구조이다 보니 굉장히 이제 얇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응력이 집중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응력을 다 얘네들이 분산하지 못하고 어느 한 곳에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이제 강도가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필렛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퓨전으로 보여드리면 요런데 내가 판단했어요. Shift 누르고 내가 판단했을 때 어떤 이런 응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런 모서리들을 이렇게 골라주는 겁니다. 요런데 얘는 이렇게 되는지 잠시만요. 한 번만 해볼게요. 한 0.2mm로 한번 해봅시다. 아, 바로 이렇게 해주는구나. 요렇게 하는 게 나으려나? 아니다. 그냥 이렇게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인데 여기에 필렛이 가해지면은 아까 이어붙였을 때 원기둥 형상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런 데 변형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그냥 요 안쪽 부분만 다 그냥 골라줍시다. 실수를 해버렸네요. 뭐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그래서 필렛을 누르고 필렛을 어떤 몇 미리를 줄 수 있냐 이러는데 자 0.2mm도 한 넣어볼게요. 가중치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걸을 수 있는데 이제 얘가 이제 추천하는 애로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이런 데에 어떤 곡면이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 로컬라이제이션이 그나마 덜 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렇게 모아서 뭐 여러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고, 또 이 매트릭스를 내가 또 인장 시편을 또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레티스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시간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퓨전 설치해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어, gmail로 신선호 치셔도 되시고요. 신선4316 국민.ac.kr로 이제 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제 답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다 이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